12월 9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또다시 독도에 대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자민당 다카미 야스히로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데 변함이 없다.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 이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2025년 10월 21일 취임한 이후 2달 만에 벌써 두 번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같은 해 11월 10일에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 정계에서 가장 강경한 우파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 본색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2022년 2월 도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순경 봉찬을 하는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에서 다카이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다. 주권국가의 대표자로서 선인에게 존숭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정성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것을 계속 해나가면 주변이 점점 바보같이 되어 불평을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기어오른다는 표현은 일본어로 트케아가루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잘해주는 것을 악용해 버릇없이 군다는 의미의 경멸적 표현입니다. 한국을 향해 이런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사과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했고 위안부 문제를 부정했으며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같은 일본 국민으로서 징용된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5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 기간에도 다카이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신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며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일관되게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취임한 이후 일본과의 대립 현안에 관해 대통령실이 강한 입장을 내놓은 사실상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양국 간 협력 기조를 유지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독도 문제만큼은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1일 맞은 2025년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예민한 의제들이 많다.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는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2023년 5월 7일 키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영토 주권 수호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일 책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시라.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시라.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연속 트윗을 올렸고 12월에는
독도 분쟁 지역화는 일본의 도발 목표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 원칙은 반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독도 영유권만큼은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독도는 어떤 섬일까요? 먼저 독도의 지리적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도,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땅이 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고요히 자리 잡은 이 섬은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끊임없이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역사와 주권에 도전해왔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주요 섬과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8만 7,554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동도는 높이가 98.6m이고 면적은 7만 3,297제곱미터입니다. 2012년부터 동도의 최고봉은 우산봉이라 불립니다. 동도에는 유인등대를 비롯해 독도경비대 숙소, 헬기장, 대한민국 영토표석,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등 대부분의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도의 중앙부에는 원형으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홀이 있어 독특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서도는 동도보다 더 높고 넓습니다. 높이가 168.5m이고 면적은 88,740제곱미터입니다. 서도의 최고봉은 대한봉이라 불립니다. 서도의 북쪽 해안에는 물골이라 불리는 천연 샘이 있습니다.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후 다시 솟아오르는 이 샘에서는 하루에 약 400리터의 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 물골은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이었습니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51m입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울릉도로 남동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섬은 157.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가깝습니다. 독도는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해저 2000m에서 솟아오른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졌습니다. 해수면 위로 보이는 독도의 높이는 168m 남짓지만 해저 기저부터 측정하면 독도 화산체의 전체 높이는 약 2300m에 달합니다.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이루어진 이 섬에는 해시계, 파식대, 해식동 등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해 있습니다. 독도 주변 바다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안난류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덕분에 난류성 생물과 한류성 생물이 함께 서식하며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징어, 명태, 꽁치, 송어, 연어, 대구 등이 풍부한 천연의 황금 어장입니다. 주변에는 감태, 대황, 모자반 등 해조류와 볼락, 자리돔, 도화돔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번식하는 조류만 해도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쇠가마우지, 숨새 등 120종이 넘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독도 해저에 점든 막대한 자원입니다. 독도 근처 해심제 퇴적층에는 약 6억 원 톤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소비량 30년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0조 원에 달합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석유나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5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지중왕 13년
서기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하슬라주의 군주였던 이사부는 우산국 사람들이 어리석고 성질이 사나워 위험으로 복종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깨를 써서 복종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나무로 된 가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놓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산국 사람들이 항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산국이 울릉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국 문헌비고에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됩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산, 무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이 기록은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영토로 관리했음을 증명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한 어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독도 영유권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안용복이라는 인물입니다. 안용복은 동래부 출신의 어부로 부산 외관에 자주 출입하며 일본어에 능통했습니다. 1693년 3월, 그는 어부 40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던 중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하던 일본 어민들과 마주쳤습니다. 당시 조선은 울릉도에 대한 쇄환 정책을 펴고 있어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는데 이 틈을 타 일본 어민들이 불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안용복은 일본 어민들에게 조선 영토를 침범한 것을 항의하다가 오히려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호키주 태수와 에도 막부를 상대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므로 일본 어민들의 고기잡이를 금지하겠다는 문사를 안용복에게 주었습니다. 1696년 안용복은 다시 한번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도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들이 계속해서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관복과 조선 팔도지도를 지참하고 울산 출신 어부와 숙녀 등 10여 명과 함께 울릉도로 갔습니다. 결국 2년이 넘는 조사와 논쟁 끝에 일본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공식 인정하고 죽도도의 금지령을 내려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작성된 원록 구병자년 조선주 착한 일권지 각서라는 문서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측 사료가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고문원조차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기록한 은주시 청합기는 1667년에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을 한계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키섬은 독도보다 훨씬 일본 본토 쪽에 있는 섬입니다. 즉, 일본 스스로가 독도는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은 공식 지령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땅임을 명시했습니다.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문구는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독도 영유권이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울도 군수가 관할하는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석도가 바로 오늘날의 독도입니다. 석도는 돌섬의 사투리인 독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 칙령은 이틀 후인 10월 27일 대한제국관보에 게재되어 대내외에 공포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공식 선포한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갑자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심한해현에 강제 편입했습니다. 이것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행위였으며 이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로 이어지는 침략의 서막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스카핀 677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일본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그 인접 섬들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울릉도, 제주도, 리앙쿠르락, 즉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연합국이 이 결정을 내릴 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직접 만든 지도를 참고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본이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스스로의 자료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연합국의 판단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 조항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입니다. 한국에는 3,000여 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조약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예시로 든 것이지 한국의 모든 섬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조약 체결 전까지 유효했던 스카핀 677호에서 독도는 명확히 한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닌 이상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1차부터 5차까지의 미국 초안과 미영 합동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냉전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독도에 대한 명시가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지만 이것이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독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1956년 4월 8일 독도 유용수비대로부터 경비 업무를 인수받은 독도 경비대가 지금까지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경찰청 소속의 독도 경비대 대원 20명이 상주하며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독도 최초의 민간인 거주자는 최종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김성도 씨가 1991년 부인 김신열 씨와 함께 독도로 주소지를 옮기고 서도에 정착했습니다. 김성도 씨는 2014년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독도 주민 최초로 세금을 납부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김성도 씨는 2018년 별세하셨고 현재는 부인 김신열 씨가 독도 주민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약 500명의 국민이 독도를 방문합니다. 독도는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국제법에서 영토 분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효 지배 여부입니다. 대한민국은 1952년부터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독도에는 경비대가 주둔하고 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박 접안시설, 헬기장, 발전시설, 통신 및 기상감시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주권의 증거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그 어떤 역사적,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고문원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으며 1877년 태정관 지령문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제사회도 스카핀 677호를 통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분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서기 512년 이사부 장군의 우상국 정복 이래 1500년간 이어져 온 역사의 증거입니다. 안용복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주권의 상징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공식 선포된 우리의 영토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잃었던 주권을 되찾은 상징이며 과거 식민지배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주 독립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독도 해저에 잠든 250조 원 상당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산입니다. 120종이 넘는 조류가 찾아오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황금어장을 품은 바다의 보물입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 주권을 수호하며 미래 세대에게 완전한 영토와 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아무리 망언을 되풀이해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5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일본의 고문원이 이를 인정하며 국제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70년 넘게 이어온 시료 지배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실입니다. 동해 푸른 바다 위에 우뚝 선 독도. 해저 2300m에서 솟아오른 장엄한 화산섬. 그 섬은 우리의 역사이자 자존심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 독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이 땅을 지켜나갑시다.